주 전공은 양식, 이탈리안 음식 요리사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무척 엄청 긴장되는데, 일단 제가 오늘 할 요리의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SBS에서 작년 12월 30일 날 방영했던 다큐멘터리인데, 꼭 한번 못 보신 분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제가 오늘 하는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가 이 프로그램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다큐멘터리에서 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윈윈. 이 상생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함께 공존하여 살아간다는 뜻인데, 이 상생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매체에서도 가장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가장 부각되는 두 단어가 바로 상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는 같이 살지 않으면은, 이제는 특히나 비대면이 갈수록 같이 살지 않으면은 더 어렵다는 뜻으로 상생의 단어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네. 저희 아메이 비즈니스에 보면은 원포원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원포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품의 질이 좋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지금 강하지만 작은 기업을 발굴해서 아메이 회사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유통망이거든요. 어떤 제품을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유통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통망을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뚫기 위해서 광고비나 여러 가지 다른 돈을 지출하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데, 아메이 본사 회사 같은 경우는 저같이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제조업자분들, 그리고 정말 지역에 계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자영업자분들을 중소기업들 발굴해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을 원포원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네, 다음. 네. 보시면은 저희 원포원 제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무척 사랑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특히나 오늘 제가,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제가 할 요리의 세 가지 요리는 바로, 첫 번째가 수비드 전복조림. 수비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온으로 하는 조리법인데 요즘에 가장 핫하고 이슈가 되는 많은 조리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리가 시래기 해장국, 전복, 보리 리조또. 그리고 세 번째가 곤드레 된장국, 새우 파스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레시피는 나중에 제가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중간에 이제 PPT가 많으면은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혹시 레시피 같은 경우는 보시고 제 퀸을 보시고 궁금해 하시거나 꼭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제가 충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PPT를 끄겠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할 주제는 바로 여기 보시면은, 네네. 저희 전기품에서 나오는 여기 산채나물 즉석국입니다. 여기 주부님들도 많이 계실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쉽게 말하면 밀키트가 대세인 거 아시죠?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이런 즉석국이 유행인데,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주로 제가 요리를 하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할 때 정말 애용하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네. 네. 자, 요런 팩으로 돼 있어서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면은 바로 국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조그만 팩 하나에 물밖에 안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한데, 오늘은 저는 이 두 가지, 곤드레 된장국과 시래기 해장국, 이 두 개를 가지고, 네, 제가 오늘은 파스타와 리조또를 하겠습니다. 예정입니다. 네,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래기 해장국은 지금 보시면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저희 옛날 초창기 때 저희 인덕션이거든요. 하얀색 인덕션. 솔직히 인덕션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지금 이거 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도 안 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래기 해장국 보리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인덕션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하나가 고속치사, 일반 치사가 있거든요. 그냥
집에서 밥솥이 없으셔도 충분히 맛있는 밥을 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거 지금 여기서 소스팬에서 보리밥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보리밥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시래기 해장국을 넣어서 시래기 해장국 보리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로 저는 리조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곤드레 된장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걸로 지금 소스를 만들기 파스타 소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뜯으셔서 우리 앉아봐봐. 네 여기에 그래서 담고 자 지금 제가 준비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부어주시면은 신기한 게 더 보시면은 이렇게 풀어주면 벌써 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집에 저희 햇반도 나오기 때문에 햇반 하나에 국 하나 드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오늘 파스타 소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 끝에 이쪽에 소스팬에서는 지금 수비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복 조림을 수비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열어보면은 지금 이렇게 안에 여기 전복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지금 3시간, 지금 온도는 80도에서 3시간입니다. 80도에서 3시간을 하시면 맛있는 전복 조림이 되는 겁니다. 다들 전복장도 좋아하시는데 전복 조림, 장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전복 조림을 하실 때 보면은 지금 5분이 남았는데 먼저 빼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꼭 하실 때는 여기 비닐팩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열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내열 온도가 중요한데 내열 온도가 꼭 100도 이상 되는 비닐팩을 이용하시면 절대 몸에 해로운 게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전복장이나 하실 때는 전복을 한번 찐 후에 그 다음에 그 간장 양념에다가 전복을 넣고 졸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전복 그냥 생전복을 손질하신 후에 그냥 이런 팩을 준비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무가 있거든요. 네, 무 하나랑 그리고 양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추후에 보통 양념 같은 경우 저는 저희 아메에서 나온 전기품에서 나오는 맛간장하고 유자원 그리고 양조간장을 넣고 그리고 올리고당을 넣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추후에 다시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에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복장. 여기 보시면은 이 전복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엄청나게 부드럽거든요. 보통 전복 같은 경우는 꼬들꼬들한 식감이 싫어서 싫어하시는 분이 많다는데 이 수비드를 통해서 전복장을 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제가 하나 일례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손으로 찢어도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부드럽거든요. 꼭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스타를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파스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포도씨유 자,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저희 새로 나온 프라이팬 코팅 프라이팬 일단 오일을 두르고요. 포도씨유를 두르고 집에서 다들 이 프라이팬 많이 쓰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프라이팬이 너무 좋은 게 다른 코팅 잘 돼 있고 이 스탠 자체가 저희 스탠 엠베슨 스탠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립감. 이 펜 같은 경우는 펜을 쓸 때 솔직히 약간 어느 정도 무게감은 있어야 되거든요. 무게감이 있어야지만 손목에 무리를 안 가는데 그 무게감을 상쇄시킬 만큼 손목에 무리를 안 갈 만큼의 그런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먼저 다진 양파 자, 다진 양파를 먼저 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옆에서 리조또도 같이 하겠습니다. 보통 리조또는 쌀로 하는 게 리조또인데 보리로 하는 걸 오르조또라고 하거든요. 저는 보리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리로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대파를 안 넣네요.
먼저 양파를 먼저 넣기 전에 대파를 먼저 넣고 대파 기름을 내시면 맛있습니다. 이쪽에 웍에는 먼저 대파를 넣고요. 제가 보리를 리조또를 할 때 보리를 쓰는 이유는 아쉽게도 다들 온라인으로 계셔가지고 오늘 시식을 못 하시겠지만 그 식감이 좋거든요. 보리의 식감이. 보리의 그 톡톡 쏘는 식감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같이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에서는 쌀보다는 보리가 훨씬 더 건강하기 때문에 보리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색깔이 살짝 노릇하게 나올 때 준비된 이게 돼지호박입니다. 주끼니. 그리고 마늘, 그 버섯, 표고버섯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웍에서는 또 색깔 나거든요. 그러면 웍에 준비한 양파 넣으시고요.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게 보통 저희가 주방에서 할 때 이게 펜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펜질 할 때 보면은 이게 손에 무리가 전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새로 난, 예전에 코팅팬도 좋아하는데 지금 새로 난 코팅팬도 엄청나게, 손목에 무리도 안 가고 건강하고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 다 넣으시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색깔 났거든요. 색깔 났을 때 제일 마지막에 다진 마늘 넣으시면 좋습니다. 다진 마늘 처음부터 넣으시면은 다진 마늘 타거든요. 타서 다진 마늘 같은 경우는 나머지 야채 다 볶고 나신 후에 넣고요. 자, 이렇게 우리 리조또에도 다진 마늘 넣고요. 자, 지금 여기에 마늘이 볶여져서 약간 살짝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파스타에는 준비한 새우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리 리조또 같은 경우, 보리 리조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했던 전복을 넣을 겁니다. 마지막에. 지금 넣어버리면은 전복이 살짝 좀 더 많이 가서 꼬들꼬들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스타 새우가 어느 정도 노릇하게 볶아졌으면은 아까 제가 풀어놓은 된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보시죠, 펜질. 이게 그립감이거든요. 이렇게 펜질을 해도 전혀 무리가 안 갈 정도로 그립감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은, 지금 여기 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유입니다. 우유 한 컵을 넣겠습니다. 우유 한 컵을 넣고, 여기 된장에는 지금 생크림입니다. 생크림 한 컵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가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스타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산채 여기 즉석국에는 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을 따로 크게 안 맞추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파스타를 넣고 보리를 넣고 마지막에 살짝 간을 보시고, 간이 약간 심심하시다 싶으시면은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 전기품에서 굴소스도 나옵니다. 네. 굴소스 살짝 한 방울. 굴소스가 마법의 소스거든요. 네. 굴소스가 마법의 소스인데, 저희 전기품에 굴소스 나오는 굴소스를 한 방울 정도 넣으시면은 아주 맛있는 파스타랑 리조또가 됩니다. 참고로 크림 파스타에는 굴소스를 조금씩 넣어주시면은 그 약간의 감칠맛도 생겨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소스가 끓기 시작하죠? 끓기 시작하면은 저희 준비된 파스타면, 제가 미리 파스타면 삶아놨거든요. 파스타면 넣고, 파스타면 같은 경우는 삶으실 때 기본적으로 면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게티보다는 스파게티니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스파게티는 약간 면이 조금 더 두꺼워서 집에 애기들이 있으신 분들은 스파게티보다는 스파게티니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게에서 스파게티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스파게티니가 이렇게 접시에 말았을 때 좀 더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짝 꺼놓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밥이 다 됐습니다. 자, 제가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리밥을 미리 해놨죠. 여기 보시면 여기 까만 게 여기 시래기 해장국입니다. 시래기 해장국을 넣는데 이렇게 저어서 저희 산채나물 밥도 있거든요. 비빔밥, 산채나물 그 밥도 있는데 그것도 레시피 찾아보시면 산채나물 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명란젓이나 아니면 밥을 하실 때 여기다가 표고버섯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양파를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다른 나물을 넣어서 같이 밥을 하셔도 충분히 이걸로도 맛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를 여기 소스에 넣겠습니다. 리조또 소스에. 자,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요리를 할 때는 살짝 조금 약간 난해한 요리를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걸 따라 하신 분이 많이 없으셨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희 즉석국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집에서 쉽게 이렇게 약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된장으로 만드는 파스타 그리고 해장국으로 만든 리조또 뭔가 약간 한식 그 설해마을에 있는 그런 한식 퓨전 레스토랑에서 먹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된장 파스타 같은 경우는 뭐 몇 군데서 안 하지 않는 메뉴는 아닌데 또 저희 즉석국만 있다면 쉽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소스가 좀 없어서 제가 생크림 좀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돼가고 있거든요. 저희 인덕션이 12단이 너무 세서 하실 때 탈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불을 좀 줄인 후에 파스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스타 같은 경우는 자,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거의 다 됐고 색깔이 보면 약간 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곤드레 된장이기 때문에 약간 황토색이 나옵니다. 드셔보시면은 된장하고 크림이 은근히 잘 맞거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제가 접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밥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통 요즘에는 파스타 담으실 때 이렇게 눕혀서 하는 게 트렌드라서 살짝 눕히고 그 나머지 재료들을 옆에다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새우 한 마리 위로. 자, 그리고 이렇게 파스타 준비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파스타 담으실 때는 뭐 알아서 예쁘게 담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이게 약간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렇게 요즘에는 트렌드가 약간 눕히는 트렌드입니다. 눕히는 트렌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연근이거든요. 연근 튀김. 연근 튀김 같은 경우 이렇게 꽂아주면은 솔직히 긴장해가지고 지금 제가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약간 플레이팅 엉망인데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솔직히 맛을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방금 보셨듯이 좀 어렵지도 않고 쉽거든요. 쉽고 이 즉석국만 있으면은 간단한 소스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오늘은 즉석국이 약간 좀 심심하다 싶은 그 국으로 드시는 게 심심하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파스타 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파스타. 자, 그리고 이제 리조또를 완성하겠습니다. 리조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다 됐거든요. 여기서 아까 제가 준비해놨던 전복을 같은 경우 어, 그래 비벼서 이렇게 접시에 담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예쁘게 나온 애로
그리고 어린이집 하나. 자, 그리고 이거는 전복 버터 구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복 버터 구이 다들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까처럼 수비드를 하실 때 그 간장 양념을 넣지 마시고요. 버터만 넣고 소금 후추만 살짝 하신 후에 똑같은 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80도에 3시간. 그리고 이렇게 올리신 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버터를 올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리는, 참고로 요리는 스토리와 쇼잉이거든요. 이렇게 불러해서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전복 버터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전복 가지고 뭐 이렇게 찌신 후에 간장으로 졸여가지고 전복장이나 전복 조림을 하셔도 좋지만, 저렇게 저희 인덕션에 있는 보온 기능, 저희 인덕션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요. 보온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수비드도 가능한 요리이기 때문에 집에서 꼭 한번 수비드 추천드립니다. 전복 수비드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은 전복이 그 오돌오돌한 식감이 사라집니다. 딱 씹으셨을 때 약간 쫄깃함은 있지만 완전 부드러운 전복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요리가 완성이 되었는데, 요리는 쇼잉이기 때문에 접시 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리를 퀸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원포원.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그러니까 아메이 회사에서 저희 나라에 있는 그런 강소기업들을 아메이 회사 유통망에 흡수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의 그런 비전과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 다음에 나와서 말씀해 주실 저희 팀의 가장 핸섬하신 박형건 리더님께서 그 아메이 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해둔 요리는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레시피 자세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으로 봐도 맛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